안녕하세요. 투자왕TV의 투자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더리움 제가 설명하려고 여기 그, 자료와 출처들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이거 하나도 안 보여드리고 그냥 메모장만 켜두고 설명을 드렸네요. 이 영상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니까, 그 전에 이더리움 1, 2, 3편을 보신 분들만 시간이 되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보시면 제가 아까 은행들의 자산과 GDP와 연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GDP의 1.2에서 1.5배만큼의 금액이 은행의 이제 자산으로 그걸로 보면 된다. 이렇게 총 뭐라고 하죠? 부채와 자산의 합으로 보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JP 몰건은 3,100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2,300조라고 적혀 있죠? 웰스파고 2,000조, 시티은행 1,200조, 이거 다 더하면은 미국이 시가총액이 지금 시가총액이래. GDP가 2경 정도 하거든요. 미국의 모든 은행을 더하면 한 2.5경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그것에 대한 근거를 가져왔고요. 안 보이시나 잘?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 뭐 3,000조, 2,000조 이렇고요. 대한민국 보시면 450조, 430조, 420조, 360조, 250 이거 다 더해보면 여러분 벌써 여기까지만 더하면 여기까지 2,000조잖아요. 여기까지 더하면 2,000한 300, 400조가 되고 저희 나라 GDP가 1,600조인데 주요 은행들의 자산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즉 GDP 대비 1.2에서 1.5 정도의 이제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은 순자본과 부채의 합입니다. 빚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빚도 지금 근대 사회에서는 근대 경제학에서는 빚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계산식에 그러한 좀 그 근거를 좀 마련해 드리고 이 계산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은행 순위, 자산 규모와 재무제표 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총 자산 뭐 100만 원 단위고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NIM 예대마진인데 예대마진 이게 2016년 기준이에요. 지금은 1%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즉 은행이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행은 못 벌고 있다는 거고요. 당기순이익은 알다시피 총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갖고 있는 총 부채는 좀 특수성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예금을 하면 부채로 잡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발생되는 모든 그 금융적인 계산으로 발생되는 부채들도 다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만 제가 중점적으로 놓고 계산을 했다라는 거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2016년 기준으로 은행의 총자산은 2,257조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대한민국 GDP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1,600조인데 총자산이 2,200조, 2016년 기준이니까 거의 GDP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1.2에서 1.5로 했습니다. 별 차이 안 나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수수료 수익도 올라가고 당기순이익도 올라간다고 해서 은행 그 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이 올라간다면 그러면은 이 계산식의 가격이 거의 2배가 돼야겠죠, 거의. 하지만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 영상을 보고 나중에 저한테 욕을 안 하실 테니까. 그리고 저는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런 이제 점쟁이 같은 컨텐츠가 아니라서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럽, 일본 은행들 마이너스 금리 환경에서 생존 방향 모색.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했고요. 순이자 마진 추이를 보시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됨에 따라서 순이자 마진을 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NIM 즉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은행은 수수료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더리움한테 훨씬 더 많이 자본이 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행에서 쓰는 출금 수수료, 송금 수수료 이런 것들보다 나중에는 계좌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한 달에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수수료를 떼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은행이 기분 상하지 않을까요? 송금 수수료도 비싸고 서비스는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열어놨었던 거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이거는 뭐 시가총액 제가 보려고 열어놨었는데 그렇고 자 여기 보시면 국내 금융지주사에서 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기업별로 다르지만 이익 기여도가 70% 이상이다. 이게 뭘 뜻하냐면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유난히 높다라는 겁니다. 수수료 수익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은행 수익이 이자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좋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밑으로 쭉쭉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은행 미국의 여러 가지 은행들의 마켓 캡을 나타낸 건데 이게 갑자기 여기가 가려졌네요. 아 이거 돈 내라고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나왔었는데 일단 그렇고요. 이거는 US Bank Corporation 은행 산업의 마켓 캡, 즉 시가총액이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켓 캡이 빌리언이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한 70, 80 빌리언 정도 된다. 빌리언 달러스입니다, 여러분. JP 몰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마켓 캡을 갖고 있고요. 443. 위에 거랑 좀 내용이 다른데 그러니까 즉 이게 1빌리언이 10억 달러고 이게 제가 알기로 1조거든요. 400조, 290조 이거 다 합치면 미국의 GDP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GDP가 2경이 넘죠. 이 은행이 갖고 있는 마켓 캡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거. 네, 어쨌든 그렇고요. Top 20 largest US bank. 미국에서 20위권 안에 드는 큰 은행들 목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왜 꺼냈냐면 이 마켓 캡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1조, 10조, 20위부터 15조, 15조, 16조, 19조, 19조, 20조, 22조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1위는 무려 423조로 JP 몰건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은행에 이만큼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산이 됐던 부채가 됐던 그러면 이 지금 2경이나 되는 돈을 미국의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천조에서 4천조나 되는 자산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쥐꼬리 많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은행이라는 산업 자체가 되게 특수성이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폴션 중에 0.3%가 이더리움으로 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 계산해 본 결과 정확한 데이터가 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돈 주고 결제해서 받아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그냥 좀 정확한 뉴스 기사에서도 이미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수익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할 때 이걸 참고했다. 그 참고한 데이터는 위에 있었죠. 보통 은행들의 매출 대비 그러니까 수수료 수익 대비 이제 그러니까 은행은 매출이라고 안 하죠. 이게 이를테면 예금 이자 수익이라고 은행에 이제 수익 그 항목이 있습니다. 매출 항목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에 대비해서 겨우 30%만이 수수료 수익이다. 그러니까 즉 100%의 은행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그 은행이 내고 있는 매출의 30%의 포션만 갖고 온다. 근데 나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재산의 안전을 위해 15%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으니까 참고해라.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 2배에서 봐도 무리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참고했었던 뭐 이 한국금융연구원의 이 김우진 연구위원님께서 적었던 뭐 분석한 건데, 여기 보시면 주요국 은행 수신 관련 수수료 비교예요. 그러니까 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송금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고, 뭐 미국은 이렇고, 영국은 이렇다. 뭐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불리한 요소만 갖고 있고, 뭐 이렇고, 수수료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가격과 양적 조절 모두 필요하다. 그러니까 즉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과연 은행을 사용할까요? 이더리움을 쓰죠. 수수료가 낮으니까 이더리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셨다라는 건데, 계좌 유지 수수료 등 벌칙성 수수료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핵심인데요.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계좌를 만들면요, 한 달에 한 15,000원?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매달 계좌 유지비라는 걸 냅니다. 그거 참 재밌는 개념인데요. 왜냐면 마이너스 금리니까요. 은행이 돈을 못 버니까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 이상 사용하면 그게 면제가 되는데, 그것도 조건이 꽤나 까다로워요. 서민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막 몇백억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되게 합리적인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뭐 수수료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뭐 이부터 시작해서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은행 글로벌 이익과 비이자 이익, 글로벌 은행과 비이자 이익 격차 많이 난다. 자, 여기도 보면 2019년에 이게 연합인포맥스라는 곳에서 나온 그 뉴스인데요. 한마디로 자산관리 수수료를 확보해야 된다. 즉 계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계좌 있잖아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계좌 한 계좌당 한 달에 10,000원씩 또는 1년에 뭐 몇만 원씩 이렇게 계좌 유지비라는 걸 이제 걷겠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NIM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은행이 너무 적자가 심해지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외 은행들의 비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고요. 비이자 이익이 미국 은행은 50에서 40% 사이다라고 이제 근거 자료를 내고 있으면서, 지난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은행들의 비이자 이익률은 0.64에서 2.05다. 이게 뭐냐면 마켓캡 대비해서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매출을 대비한 건지 시가총액을 대비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시가총액을 대비한 겁니다. 즉 이경이면 이경의 0.6%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봐서 제가 그런 계산식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웰스파고나 이런 데서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용은 54%로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 이자 이익으로만 이제 돈을 벌려고 하지 말아라. 뭐 예대 마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벌려고 하지 말아라. 비이자 이익을 늘려야 된다. 즉 수수료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은 수수료 수익이 12%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차트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 보너스 부록편 이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이더리움 했고요. 리플 에이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